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쇼 컨설턴트 서영진이고요. 컨쇼마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한 대표 서영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대학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학교가 정시 같은 경우는 산업대학교를 빼고요. 산업대학교를 빼고 가나다군 가 한 장, 나 한 장, 다 한 장 이렇게 총 3장의 카드를 또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죠. 수시 6장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3장의 카드가 남아있는데, 이 3장의 카드를 좀 신중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대학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대학 라인은 미안해요, 상중하 라인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승 1무 1패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던데, 저는 그냥 상중하 라인이라고 해서 상향 같은 경우는 도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선, 그리고 하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정권을 만들어내는 요 가나다군을 가지고 상중하 라인을 짜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가나다군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부모님들 학력고사 보듯이 그냥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능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를 넣을 때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교 학과에 한 장씩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에 3장의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가나다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했을 때 좀 상중하 라인을 짜기가 좋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어떻게 선정했을 때 라인이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 라인을 구성하고 볼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대학교는 당연히 서울대학교인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가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2022학년부터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22학년이 되면서 대학교 틀이 한번 다 가나다군이 이제 대학교가 또 대거 이동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가군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는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자, 서울대학교에다가 우리 아이가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건 수능을 되게 잘 본 아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우리 아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나군과 다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군 같은 경우에 대학교가 포진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학교가, 그래서 다 나군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이나 다군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아이들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는 나군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서울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연세대학교를 지원할지 고려대학교를 지원할지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우리 아이한테 맞춰서 계산을 해봤을 때 더 유리한 전형과 유리한 방법으로서 대학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건 대학교 분석 방송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분석은 대학교 분석 시간에 해드리고요. 오늘은 라인 구성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군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나군에다가 지원을 할 거고요. 어느 대학교가 더 유리한지는 하나하나 나중에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나군에다 지원을 했다면 남아있는 거는 다군이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군은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하시면 중앙대학교가 일단은 포진을 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다군의 경쟁률을 보이고, 추가 합격 같은 경우도 막 600%, 700%, 그러니까 막 10명 뽑으면은 60명, 70명까지 계속 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군 같은 경우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 그래서 변수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변수를 찾으면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에다가 우리 아이가 다군을 넣으면 그런데 보세요. 서울대 아이가 중앙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아이는 가군과 나군 정도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도전권이라고, 그러니까 좀 상향으로 대학교를 지원을 한다면 중앙대학교를 바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나군이 위치했는데 우리 아이가 만일 도전권이에요. 서울대학교가 만일 서울대학교를 지원을 하지 않고 연대와 고려대학교의 도전권 상향으로 했다면 적정선은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보다 좀 더 낮은 대학교에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학교가 보통 성균관대나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균관과 한양대학교가 또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라인을 좀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군에다가 지원한 아이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나군에다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뭐 100%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에 지원하는 아이가 중앙대까지 내려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아서 다군 라인에다가 보통 받쳐서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제 경험상 서울대 하는 아이가 다군에다가 지원하는 경우 별로 없었고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좀 상향으로 잡고 가는 경우 중앙대학교를 좀 받쳐서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나군에 좀 도전권이다, 좀 상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요 연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아래쪽에 성균관과 한양대와 서강대를 받쳤을 때 어느 전형의 어떤 라인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나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군이에요. 자, 서울대학교 아이가 성균관대학교 나군이나 한양대학교 나군에다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서울대학교 가군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연세대, 고려대 나군을 탈 거기 때문에 요 라인 안에 서울대 라인은 없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나군과 성균관대학교 나군에는 서울대학교는 없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나군을 집어넣는 아이들은 고려대와 연세대학교 나군의 아이들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봐도 같은 군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성균관대 나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기가 적정 라인에서 상향 라인으로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적정 라인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적정선보다는 상향하는 아이들이 나군을 좀 많이 형성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군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나군에다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가군 라인으로 내려오고 한양대 공대 같은 경우도 가군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서강대학교로 내려오는데 보시면 서강대학교는 가군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나군이 없어요. 가군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는 서울대 라인 아이들은 단 한 장의 아이들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나군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서울대 아이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서울대 갈 아이들을 우리 쪽에 지원하는 것조차가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가군에다가 집어넣는 아이들은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안정권이나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서강대학교로 지원하는 라인이 있는 거고요. 대신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나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을 가군에서 좀 받고 나군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학교에 좀 충성심을 갖고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정 라인에서 조금 점수가 모자르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구성해 놨는데, 자, 그러면 잠깐 성균관대학교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학교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인 겁니다. 2021학년 때는 가군, 나군에 대한 학과 이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 가군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이 781점이고요. 글로벌 경영이 790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대학교 환산 점수입니다. 글로벌 바이오가 757이고 공학계열이 751점 이렇게 합격선이 형성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점수가 되는 아이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점수대가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돼요. 대신 나군의 인문과학이나 경영학, 전자전기,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군에 비해서는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고려대랑 연대 애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균관대학교 자체가 도전권이거나 적정선으로서 나군을 여기에다가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연대고대에다가 쓰고 당연히 안정권이나 적정선을 여기서 찾지 여기서 상향권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군 같은 경우는 연대고대 아이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대가 가군보다 좀 낮게 형성되겠죠. 왜? 이거보다 점수가 높으면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집어넣고 점수를 가군에다 받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나
고대 아이들이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환산 점수를 해봤을 때 어떤 평균점이나 아니면 70컷 라인의 그러니까 점수대를 구성했을 때 어느 라인으로 구성했을 때가 더 안정적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지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아이들이 내려오거나 고대 아이들이 내려오는 것보다 점수대가 만일 조금 부족하다라면 가군이 아닌 나군에다가 지원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양대학교는 조금 좀 틀려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애들이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은 내려오겠지만 솔직히 한양대학교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연대고대까지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가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도 연대랑 고대 라인 아이들이 내려올 거고요. 여기는 연대 고대 아이들이 내려오지 않고요. 한양대학교가 어떤 도전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환산 점수를 저희가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분위 대학교가 발표한 100분위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화학공학과는 워낙 인기과다 보니까 신소재공학과가 94.29, 화공과가 94.5고요. 미디어가 96.8이고 관광학과가 96.4예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아이들이 내려와서 점수대를 이제 좀 형성했다라고 봐야겠죠. 받치고 내려왔을 테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군을 잠깐 볼게요. 나군을 봤을 때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는 92점이고요. 융합전자 같은 경우는 94.8인데 화공과랑 융합전자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나군도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네요. 정치외교 같은 경우도 96.4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네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이 나군이라고 해서 막 미친듯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100분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걸 대학교 환산 점수를 받으면 아마 차이는 좀 날 것 같아요. 대학교 환산 점수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좀 차이는 나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가 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아이들이 점수대를 형성하는 학과와 점수를 형성하지 못하는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좀 나눠져 있는 게 솔직히 한양대학교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 건축환경이라는 과 같은 경우는 92.4예요. 그러니까 94점이나 96점 이렇게 94점이나 96점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도 93점 그러니까 4점이나 5점이나 6점대가 아닌 2점과 3점대의 100분위로도 합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평균 컷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실 때 작년 커트라인이나 재작년 커트라인을 분석해가지고 인기과와 비인기과적인 어떤 이 합격선에 대한 100분위의 등급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점수대를 가지고 지원했을 때 훨씬 좋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학과를 좀 보셔야 돼요. 성균관대학교는 솔직히 그렇지 않지만 한양대학교는 좀 학과를 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군 자체로 점수대를 형성하는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군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라인이 좀 많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시험이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수가형본 아이들이 가산점이라는 걸 받다 보니까 이게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봐야 된다. 죄송해요. 좀 잘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 그래서 서강대학교도 서강대학교 방송할 때 다시 한번 대학교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번에 성균관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2020년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뀐 과가 있어요. 가에 있다라는 건 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죠? 나군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높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가군에서 나군으로 간다라는 건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 컷이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간 게 글로벌 바이오, 반도체 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 이 세 개 과가 군을 형성을 바꿨고, 이렇게 군을 형성을 바꿨다라는 건 작년에 가군 같은 경우 이거 이제 경쟁률 일단은 빼고, 전제 조건 하에 경쟁률 빼고요, 그냥 단순하게 군 라인만 형성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로벌 같은 경우 757.5였는데 이게 만일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연대고대 애들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충성심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점수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수능 보는 아이들이 49만 명, 49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54만 명이 봤을 때보다 인원이 줄었다는 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100분위 같은 경우는 100% 낮아질 것 같긴 한데, 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점수 컷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성균관대 지원하실 때 이렇게 나군을 형성해서 가는 과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리더, 좀 인기과죠. 그래서 문과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쪽 가족들 있잖아요. 걔네들 점수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47점이었지만 750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750점대가 형성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인원이 늘고 이런 것들이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인원이 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 라인 형성에서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리더나 자연과학 계열을 성균관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잘 따져보셔야 되고, 글로벌 바이오나 반도체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점수대가 더 안정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에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영어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이 절대평가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지원했을 때 어떤 학생이 영어 절대평가를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일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2등급 아이들이 96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4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정시에서 4점이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인원, 그러니까 엄청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문과 같은 경우 1등급이 아니면은 지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는 솔직히 2등급이면 아예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로 확 벌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2등급 아이들이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건 1등급 아이들이 지원을 할 텐데, 1등급이 작년에 퍼센테이지가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대가 되게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한양대학교처럼 이렇게 4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1등급 아니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합격 컷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서강대학교를 볼게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대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2등급, 3등급 아이도 2점밖에는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솔직히 2등, 3등급까지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학교가 영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퍼센테이지를 갖고 반영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유리한 전형이 있겠죠. 영어 절대평가 같은 경우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원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내가 만일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85점을 받아가지고 2등급을 받았다라면 우리 아이는 성균관대학교보다는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냥 단순하게 당연한 걸로 말씀드린 거고, 영어를 요번에 이제 수능이 끝났을 때 영어에 대한 수준을 좀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1등급이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가 이거를 바라보는데, 요 라인을 바라보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일 등급대가 좀 이제 영어가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1등급 아이들의 인원이 좀 적다라면 2등급 때 점수가 좀 벌어지는
이런 대학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교 문과만 보더라도 4점, 3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많이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1등급이랑 차이가 나니까 지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냐면 네, 서강대학교나 이렇게 영어 등급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1등급대가 몇 %의 아이들이 형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본 다음에 대학 라인을 짜고 영어 절대평가를 어떻게 반영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영어가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영어가 1등급이 4% 5%밖에 안 나왔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영어 되게 잘 봤어요. 그러면 네, 이런 성균관대학교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신을 좀 높게 잡을 수 있는 대학교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기 위해서는 요번에 영어에 대한 수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통해서 1등급이 몇 %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따져보신 다음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부분, 우리 아이가 만일 영어를 잘 봤다라면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등급 차이가 좀 나는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영어를 못 봤다라면 등급대와 등급 사이에 격차가 별로 없는 거. 그런데 요번에 영어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2등급이라도 유지해 줬다라면 서강대학교 같은 데 지원하시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봤을 때 일단은 등급 간의 1등급과 2등급 간의 이 격차, 3등급과 2등급과 3등급 간의 이 격차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아이들이 등급대가 형성돼서 퍼센테이지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가군이고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나군이에요. 그렇게 나군이 형성되었을 때 성균관대학교 가나군, 한양대학교 가나군, 그리고 서강대학교 가군 이거를 어떻게 지원했을 때가 더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고 우리 학생이 받아온 점수가 어느 군을 지원했을 때가 훨씬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영어 절대평가를 봤을 때 영어 절대평가 전체적인 어떠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지금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 정시 대학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 계속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